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수학 네.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연산이 도구가 될 정도로 완벽히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수 연산에 목매는 건 이제 그만. 네. 큰 수 연산에 목매지 말라. 학교나 이런 때는 다 큰 수 넣는 거죠. 그래서 큰 수를 자꾸 넣으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힘들고 실력도 안 늘어요. 수학이 싫어져요. 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 또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 문제집을 잔뜩 풀면 되겠죠. 뭐 그렇게 잔뜩까지 하시니까 약간 좀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왜 수학만 그래요? 아까 연산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나다라를 못 배웠는데 천재가 가나다라를 못 배웠어요. 너 천재인데 왜 동화책 못 읽어? 뭐 이렇게 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이나 개념도 마찬가지. 배우면 해요. 근데 안 배워놓고 하라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저기 중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 학생의 집요함과 논리를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아니에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 교육에서 아마 연산과 개념도 안 가르치지만 아이의 실력을 키워주는 작업을 안 해요. 희한하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수학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과 아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아이한테 전달하거나 수학의 문제가 어렵다면 이거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선생님들이 개념을 공급하는 작업을 못해. 왜? 교과서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제 어려워? 그럼 내가 쉽게 만들어줄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학을 변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수학은 변형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줘서 설명을 막 하니까 애가 문제를 풀죠. 근데 잘 보세요. 아이의 실력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를 다시 갖다 주면 아이가 막 파헤치고 이 안에 있는 개념들을 써야 되는데 개념도 없죠. 또 하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막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년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느나? 안 늡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선생님이 조금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전혀 이거랑 다른데 엄마들이 그거라고 좀 오해해요. 제가 아이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요. 전혀 안 그래. 그거는 애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문제를 어느 단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에 필요한 개념을 막 2시간이고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한 줄로 다 만들어서 막 외우기 시켜요. 그리고 이거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저는 문제를 단 한 문제도 안 풀어줘요. 근데 보통 학원들은 그러죠. 5분, 10분을 짧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예제 문제를 막 풀어줘요. 예제 문제 풀 때 기술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쳤어요 막 이러는데 막상 당사자인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니 자기가 다 했지.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문제는 네가 풀어야지. 왜 내가 풀면 내 실력 잘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주고 이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제 학생들을 막 떠올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모두를 우리 소장님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장님께서 이제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뭐 부모님들도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루에 3쪽 푸는 초등 엄마들이 이제 많은데, 엄마들이 이제 맨날 집집마다 3쪽을 풀려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통의 문제집 3쪽에는 연산 문제, 문장제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연산 문제를 막 풀다가, 연산 문제 막 풀었어요. 그럼 이제 문장제 문제를 막 풀다가 대부분 다 뭐예요? 읽어보면 답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럼 애들이 별표 해버려요. 그럼 3쪽을 다 풀었는데 아이가 생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은 모든 문제를 푸는 속도를 똑같이 하고 싶어요. 연산 문제와 문장제 문제 있으면 당연히 문장제 문제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연산 문제처럼 쉽거나 그 정도로 쉽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연산은 별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섞었을 때 아이 마음이 안 돼요. 이거는 깊이 오래 생각해야지, 이거는 홀라당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분리가 안 돼요. 연산은 별도로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문장제 문제들만 남겠죠. 근데 그때도 읽으면 답 나오는 거 그냥 X표시하라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읽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거는 어때요? 이 문제나 하나 풀어볼까?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죠? 아까 그 별표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연산과 개념과 집요함을 별도로 기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들을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실력이 잘한다 하면 개념을 문제 풀 때 사용할 때만 잘해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입시 전문가분들 왜 고등학생 가르치시는 분들도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네. 개념을 알고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수능 추세 중에 처음 보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꽤 출제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습관화하는 게 맞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아까 교과서에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계속 없느냐, 그게 아니라 초등 없고요, 중학교 없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고등 2학년부터는 있다 소리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갈 때까지 전 국민의 80%가 다 수포자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고 다 수포자가 간 거예요. 그렇군요.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연산과 개념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전문가 처음입니다. 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자, 구독자 질문 드려봅니다. 아이가 어려운 문제, 특히 심화를 풀 때 괴로워합니다. 물론 엄마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거나 애꿎은 연필에 힘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 자리도 피해보고 힘내라고 말도 해보고 모른 척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수학 문제로 괴로워할 때 옆에서 엄마가 감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뭐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료가 돼야 이걸 해결하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안심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들이 지속됩니다. 지금 뭐 어떤 일이냐면, 아이들이 연산과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아이가 어찌할 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보통은 이제 멍 때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렇죠. 뭐 하냐? 그러면은 그렇죠. 생각 중이야. 이렇게. 혹은 이제 잘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눈구렁이처럼. 근데 사실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지내고 나 생각하는 중이야 하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유도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모습을 부모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할 게 없어서 그 막 몸에다가 힘을 준다거나 마치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기가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이렇게 연필을 막 잡고 막 힘을 줘서 연필을 부러뜨린다거나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씩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개념이 뭔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그냥 감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글쎄 그거는 올바른 해결책이라기보다 미봉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실력을 길러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한호 선생님은 주로 초중학생 공부법이 많은데 이미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내신과 수능 둘 다 준비해야 되는데 수학만 할 수도 없고 막연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고1과 고2로 구분해서 고2 이상과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초등, 중등 쪽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개념들을 막 알려주는 이유는 초등, 중등, 고1까지가 교과서 개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채워준다는 느낌이 갖고 있는 거고요. 고2부터는 뭐 일타 강사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1까지의 수학 공부법과 고2까지의 수학 공부법들이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고2부터 하는 공부 방법을 고1부터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고1 때 막 문제 풀고 하던 초등, 중등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한다면 고1에서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1년을 허송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1부터 고2에서 하는 방법을 해주면 좋은데, 고2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교과서의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교과서의 개념이 나오니까 보통 일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개념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고2부터는 잘 외워서 그거를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문제 풀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애만 고2, 고3 때도 잘해요. 그러니까 고1 때도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개념일 고1 때 교과서에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중등의 개념들이 고1 때 계속 쓰이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면 제 책 중에 고등수학 개념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즉 한 줄씩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잡아줘야 될 게 뭐냐면, 개념으로 문제를 풀 때만 수학 실력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우연히 풀었나 아니면 개념을 사용해서 풀었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해준다면 고2, 고3 때는 다 사람들이 개념으로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방법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기 어렵겠지만, 역으로 제가 따라 하라는 방법대로 한다면 1년의 시간을 남들보다 더 버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추첨해서 조한호 소장님의 수학 개념 씹어먹고 공부해봤니를 보내드립니다.